네, 미디어 산업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었는데요. 마스크에 이제 거도까지 현실에서의 어떤 그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인터뷰 사례 내용을 좀 보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 사례가 이제 일반화 사례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요번에 패션 어시스트 조사를 했었는데요. 평균 97만 원, 월 평균 97만 원 나오고 12시간 정도 평균 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 5.5일이니까 6일 이상 일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평균 연령이 26.3세 여성이 95%가 됩니다. 거의 방송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는 여성 청년들을 착취해서 방송이 만들어지는 이 산물의 그림자 숨겨진 노동이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견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사람이 근로자냐 프리랜서냐를 판단하는 지표를 보면 저는 한 90%는 근로자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이 사업의 업무에만 일을 하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거 전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패션 어시스트는 다 6일, 5일, 2일만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간으로 봐도. 그리고 내 대신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지시 명령을 실장님한테도 받고 이 세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서울노동청에서 고용청에서 근로감독을 하게 되면 아마 패션 어시스트들은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 최저임금 위반 이런 모든 제반 법률을 지켜야 될 상황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소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도 약 20년 전쯤에 텔레비전에 처음 제가 얼굴을 내밀게 됐던 계기가 그 예능에서의 벌칙맨이었습니다. 그때 본 거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전기 안마라고 하죠. 이렇게 주먹 여기 이렇게 막 눌러서 연예인들 괴롭히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장면을 찍으려면은 연예인들이 오기 몇 시간 전부터 그 촬영 스태프들 같이 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오후 4시 촬영이다. 그러면 저는 7시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버스로 같이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한 30분 정도 찍으려고 앞뒤에 4시간, 5시간 다 빼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분명히 보여지는 부분은 작지만 실제로 나 여기에 풀타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왜 나를 근로자로, 노동자로 인정 안 하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로기준법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삶의 최저 기준선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이 현재 8,590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40시간씩 4주만 해도 160시간, 단순 곱하기만 해도 한 14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삶의 최저 기준선조차도 미치지 않는 이런 일을 시키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폭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빨리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겠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한 20년 전에 저희 현장을 보는 게 아닌가. 이게 좀 20년 전에 저희 네, 그런 생각이 20년 들었습니다. 전에 저의 현장도 그랬습니다. 네. 20년 전에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지금 2020년인데. 지금 최저임금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표준임금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서울형 생활임금. 그 양지연 센터장님께서는 지난해 이분들의 실태를 직접 그 조사를 하셨잖아요. 또 느끼신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 결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좀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프리랜서 특히 종사자분들은 근로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로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는 근무 형태가 되게 포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으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그 미디어 노동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 이런 전문가들, 비정규직 분들 집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진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나오긴 하죠.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
이게 지금 비정규직이다 보니 뭐 1년 단위 계약들도 있을 거고 개월수로다가 네. 계약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고용 불안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동되는 삶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또한 계획한 삶을 살 수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한 맞아요. 임금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노후 보장까지도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다가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약 23종, 방송사에는 6개 종류가 있습니다. 작가, 스텝, 제작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표준계약서조차도 활용되지 않다고 있는 거죠. 임금 수준을 보면 이번에 EBS부터 저희가 공공방송의 임금 실태조사를 다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리포터가 98만 원 받으시고요. CG 하시는 분이 240만 원, 작가가 172만 원, 캐스터가 120만 원, 편집이 190만 원 정도 해서 과연 우리나라 공공기관 방송사에서 프리랜서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렇게 낮은 현실, 그리고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양지훈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사회보험제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건 내가 일이 끊겼을 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폐지됐어요. 그러면은 소득이 없는데 아, 그거 정말 네. 가슴 아프다. 고용보험을 끊길지도 모르는데 이 프로그램도 오늘. 왜 그러세요? 근데 그랬을 때 실업급여를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받거든요. 두 가지가 한데 더 있는데 국민들이 모릅니다. 고용보험 혜택은 유급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세 번째가 육아휴직 출산에 지원금을 받을 수 네. 있는. 그래서 프리랜서는 고용분한, 낮은 임금, 인격적 대우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 밖의 노동, 노동 밖의 노동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 서부권 여성 종사자 실태 조사에서 그 여러 가지 또 고충들 사례들을 수집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과 동시에 이제 가정생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결혼까지는 가능한데 출산, 임신을 하는 동시에 이제 고용 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기피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출산해서 육아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존의 돌봄 시스템, 그러니까 9시에 열어서 예를 들면 6시에 문 닫는 이런 돌봄 시스템 자체에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돌봄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있지 않고서는 육아를 하기 어려워서 뭐 가족 돌봄 쿠폰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디어 산업 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 중 하나가 바로 직장맘으로서 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는 부분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변화 대책들이 있는지 그분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18년 차 방송 작가입니다. 열심히 일한 모습 참 멋있죠? 저는 딱히 배워서 들어간 게 아니니까 작가실에 계속 남아서 글을 쓰다가 선배들이 퇴근을 하면 쓰레기통에 가서 버린 이면지를 갖고 와서 대본을 분석해서 우리 프로그램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약간 독학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 엄마는 책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했어요. 이것 보세요. 유치원에 안 갈 땐 엄마 일하는 곳에 따라갔어요. 미혼인 작가들은 여행 가서 좀 쉬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라는 게 깔려. 프리랜서였던 엄마는 밤이나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거든요. 고령화위원회 위원인데 계속 그냥 20대 일단 모성권에 대한 배려를 못 받고 있죠. 모성권의 사각지대죠. 작가는, 방송 작가. 단순하게 말하자면 출산 휴가에 대한 권리, 일가정 양립에 대한 권리,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이제 정규직이 된 엄마는 저녁 6시가 되면 달리기 선수로 변신해요. 빨리 가면 6시 40분, 늦게 가면 7시인데 오늘 좀 막힐 것 같아요.
엄마가 올 때까지 전 학원에서 기다려요. 친구들은 모두 집에 가고 원장님과 둘만 있어요. 빨간. 55분이면 6시 19분에서 55분이 안 돼. 엄마 왜? 지연아, 통화돼? 엄마인데. 지연아,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엄마가 많이 늦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원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전해? 엄마가 늦으면 사실 저도 힘들어요. 심심하고 배도 고프고. 무엇보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일단 지원이 이모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예, 그러세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네. 빨리 급 밝아지셨죠? 들었죠? 급 밝아지셨어. 우유 따왔어. 포도랑 우유도 먹어. 드디어 엄마가 왔어요. 그래도 많이 늦었어요. 피아노 해줘. 피아노에서 배고팠어? 해지. 엄마는 프리랜서였다가 올해 정규직이 됐대요. 일단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송을 한다고 치면은 언제든 24시간 방송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 집중해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고 그게 제일 많이 달라졌죠. 이제 체스해도 돼요? 조금만 더 했다. 엄마 언제 술집에서 여자는데 거짓말 있잖아요. 우리 엄마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엄마가 언제는 술집에서 저 자는데 갑자기 어찌돼서 계속 막 울면서 막 그만두게 엄마는 저를 낳은 날까지 일을 했대요. 출산휴가도 없는 프리랜서라 그랬대요. 정규직이 되면서 나아졌지만 지금은 저녁마다 달리기 선수로 변신한 우리 엄마. 프리랜서일 때는 고용 안정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고 다음 개편 때 내가 없어질지 모르고 이런 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막상 정규직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없지만 아이를 어떻게 계속 키워야 되나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엄마처럼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모든 엄마들 힘내세요.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밤에도 나가서 일을 하는 이 모성들, 이 프리랜서 작가들, 방송 노동자들, 이분들은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모성 보호를 위해서 그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법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특히나 보육의 문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나 또는 뭐 조직이나 기타 우리 사회가 함께 아이 돌봄에 같이 노력해야 된다. 여기는 예술인 엄마 아빠가 일을 해야 할 때 저와 같은 어린이들이 놀러 오는 곳이에요. 한국에 있는 돌봄 센터들은 대부분 주 5일 근무자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라든가 주말, 공휴일 이럴 때는 이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방식이 예술인들의 활동의 시간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이라든가 공휴일 같은 경우, 주말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시간대인데 맡길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런 예봄센터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는 엄마가 일하는 동안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면 된대요. 이런 곳이 상암에 있다면 참 좋겠죠? 선생님. 아, 저보다 살짝 큰 언니가 첫 손님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안 가고 이곳으로 왔나 봐요. 저기 그 피아노원에서 찾아보든지. 일정치 않은 시간들을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돌봄 센터가 있어서 저희 같은 이제 이렇게 예술인들,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는 이런 예술인들한테는 참 좋은 시설이죠. 주 5일 근무자가 한국에 그렇게 많을까? 그 이외의 소상공인이라든가 다양한 직업군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주 5일 근무자에 맞춰져 있는 모든 서비스 체계, 돌봄 체계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동네마다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동네의 다양한 부모들의 직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런 필요성을 좀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내 걱정 없이 일하고 우리는 부모님이 일할 때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기타 이제 그런 직장 부모들을 위한 그런 상생형 어린이집 설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각 부처마다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소관 업무 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도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맞춤형으로 상암 DMC에는 꼭 우리 미디어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기운 내세요.